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잃어버린 만주 5천년의 비밀 제5부 북부의 등장과 당군의 정통성 개성입니다. 당군 조선이 무너진 뒤 만주 대륙은 완전한 공백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왕조는 사라졌지만 사람은 남았고 궁궐은 무너졌지만 제천의 기억은 남았으며 옛나라의 이름은 흐려졌지만 그 정통성을 이어가려는 세력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등장한 나라가 바로 북부여입니다. 북부여는 단순히 고조선 이후에 나타난 또 하나의 북방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군조선의 해체 이후 흩어진 왕통과 제후 세력과 조선 유민의 기억과 제천 문화를 다시 묶어 세운 고대 한국사의 중간 허리였습니다. 당군 조선과 신라 고구려 백제를 연결하려면 반드시 북부여를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북부여를 잃어버리면 당군 조선은 고대의 신화로만 남고 또한 삼국은 갑자기 등장한 나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부여를 역사 중심에 세우면 당군 조선에서 부여로, 부여에서 신라 고구려 백제로 이어지는 거대한 계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는 해무수와 북부여 건국 전성입니다. 북부의 시작은 해무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해무수는 단순한 건국시조가 아닙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로 천재의 아들, 즉 북방 천재국가의 시조로 전해집니다. 이 전성은 단순한 신비담이 아니라 북부여가 자신들의 왕권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현실의 출생 기록이 아니라 왕권의 성격을 말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왕권이 인간들의 싸움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과 제천의 권위 위에 세워졌다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이 해무수 전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북부여는 스스로를 단순한 지역 부족 국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북부여는 자신들의 왕권을 하늘과 연결했고 당군 조선 이후에도 천손의 질서가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북부여가 고조선 이후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정치 중심이 되려 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무수는 당군 조선이 사라진 뒤 나타난 새 이름이지만 그가 상징하는 질서는 결코 새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늘의 후손, 제천의 왕, 북방의 중심이라는 구조는 바로 당군 조선의 오래된 정치 언어와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무수의 북부여 건국 전성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이는 당군 조선의 제천적 왕권이 북부여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사건이며 이 북부여의 건국은 단절이 아니라 바로 개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하늘을 섬기는 왕권의 구조와 대륙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시야는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여는 당군 조선의 후계국인가? 이는 부여가 당군 조선의 후계국인가라는 질문은 바로 한국 고대사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한국 고대사의 뼈대가 달라집니다. 바로 이 부여를 단순한 북방 부족 국가로 보면 당군 조선과 삼국 사이에는 큰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부여를 당군 조선의 후계국으로 보면 고대사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여는 당군 조선 이후 만주 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개성 세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부여는 공간적으로 당군 조선의 후계성을 가집니다. 이는 부여의 활동 무대는 바로 만주와 송화강 유역과 요동과 동북방 세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고조선 이후 동방과 북방 세계의 중심 공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여는 문화적으로 당군 조선의 후계성을 가집니다. 이 부역의 국가들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제천 문화, 왕권의 신성성, 북방 기마 문화와
공동체적 제2질서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고조선 이래 이어진 천손문화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부여는 계보적으로 삼국과 연결이 됩니다. 이는 신라 고구려 백제의 건국 전성을 깊이 들여다보면 부여는 배경이 아니라 뿌리로 등장합니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왔고 백제는 스스로 부역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신라 또한 북방 천송계보와 연결되는 전성을 통해 부역의 질서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부여는 당군조선 이후 갑자기 나타난 별개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여는 당군조선의 정치적 중심이 무너진 뒤 그 왕통과 문화와 제천 질서를 이어받아 새롭게 구성된 후계 문명 국가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후계국은 단순히 같은 왕조가 이름만 바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고대 세계의 개성은 현대 국가의 법적 승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왕족의 이동과 유민의 결집과 제천 문화의 지속과 지배층의 혼인 또한 왕호와 신화의 개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여는 당군조선의 완전한 복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군조선의 기억과 그 정통성을 가장 강하게 이어받는 후계 국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북부여, 동부여, 졸본부여와의 관계입니다. 부여사를 이해할 때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의 부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북부여, 동부여, 졸본부여 이후에도 여러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들은 단순한 지명 차이가 아니라 바로 당군조선 이후 부역의 세력이 어떻게 나뉘고 이동하고 재편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중 북부여는 가장 중심적인 부여로 이해됩니다. 그것은 당군조선 이후 북방 세계에서 그 정통성을 개성한 중심 왕통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해모수와 고두막한 고무수로 이어지는 계보가 바로 이 북부여의 큰 줄기 속에 이해됩니다. 그리고 동부여는 부역의 세력이 동쪽으로 이동하거나 분화하면서 형성된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여는 고주몽 전성과 깊이 연결됩니다. 주몽은 동부여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한 인물로 전해지고 이후 그곳을 떠나 졸본 지역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이 구조는 부여 내부의 권력 갈등과 왕통 이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졸본부여는 고구려 건국의 직접적인 무대가 됩니다. 주몽이 도착한 곳 또한 소선호와 결합한 곳 그리고 고무서 당군의 왕통과 연결되는 곳이 바로 졸본 세계입니다. 따라서 이 졸본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북부여 왕통과 새로운 영웅 세력이 결합한 정치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세 부여 관계는 경쟁이면서도 연속입니다. 북부여는 원류이고 동부여는 분화된 세력이며 졸본부여는 고구려로 이어지는 전환 지점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를 이해하면 고구려 건국도 새롭게 보입니다. 이 고구려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세워진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북부여, 동부여, 졸본부여라는 부역의 정치 질서의 이동과 재편 속에서 탄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신라와 백제 역시 이 부역의 흐름과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라는 북방 천송계보의 남하와 연결될 수 있고 또한 백제는 소선호와 비루 온조를 통해 부역의 왕통을 남방으로 옮긴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북부여, 동부여, 졸본부여는 별개로 흩어진 이름들이 아닙니다. 삼국 탄생 이전 만주 대륙에서 부역의 정통성이 이동하고 분화하고 재결합한 흔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역의 국가들의 공통 문화입니다. 이 부역의 국가들은 하나의 문명권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공통된 문화를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통 문화는 단순한 생활 풍습의 유사성이 아니라 바로 고대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한 깊은 기반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천 문화입니다. 부역의 국가들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전통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하늘과 공동체를 잇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천 문화는 단군 조선의 천손 사상과 깊이 연결됩니다. 이는 하늘을 섬기고 왕권을 천명과 연결하고 또한 국가의 질서를 제의 속에서 확인하는 방식은 바로 부역의 국가들의 공통된 정신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마와 군사 문화입니다. 이는 만주와 북방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과 철기 그리고 이동성과 군사 조직이 아주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역의 세력은 농경만으로 유지되는 정착 국가가 아니라 바로 기마 이동성과 군사적 결속력을 갖춘 북방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훗날 고구려의 강력한 기병 전술과 대륙 경영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권의 신성성입니다. 이는 해모수 주몽 박허컷의 온조와 같은 건국 시조들은 모두 평범한 인간으로만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출생에는 신성한 징표가 있고 이는 하늘의 권위가 있으며 비범한 운명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역의 왕권이 단순한 군사 권력보다 높은 정통성을 필요로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동과 건국 문화입니다. 부역의 역사에는 이동이 아주 많습니다. 왕족이 이동하고 유민이 이동하고 세력이 강을 건너 새로운 땅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는 고조망의 이동과 소선호의 남하와 비루 온조의 이동 또한 파소 공주의 전성은 모두 이러한 이동과 건국 문화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혈통과 계보의 중시입니다. 이 부역의 국가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힘만으로 나라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늘의 후손과 단군의 후예와 부여의 계승자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공통문화는 신라 고구려 백제를 하나의 깊은 문명권 안에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나라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성장은 했지만 그 뿌리에는 반드시 부역의 천손 문화와 제천 왕권의 흔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여사가 삼국사의 뿌리인 그 이유입니다. 부여사를 모르고 삼국사를 말하면 삼국은 갑자기 나타난 세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여사를 중심에 놓으면 삼국은 하나의 거대한 역사 흐름 속에서 이해됩니다. 신라는 경주에서 갑자기 솟아난 나라가 아닙니다. 이는 박허컷의 신화와 파소 공주 전성, 북방 천손 사상의 흔적을 함께 읽으면 신라는 남방이라는 토착 사회 위에 북방계 왕권 정통성이 결합하여 탄생한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는 주몽 한 사람의 영웅담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주몽은 부역의 세계에서 나왔고 졸본 지역에서 고무수 왕통과 연결이 되었으며 또한 소선호와 결합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고구려는 부역의 정치 질서가 대륙 국가로 재편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한강 유역의 단순한 신생국이 아닙니다. 백제의 건국 세력은 고구려와 부여의 왕통을 함께 품고 남아 했습니다. 이는 소선호와 비류 온조의 남하는 바로 북부여와 고구려의 정통성이 남쪽으로 이동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훗날 남부여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도 바로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여사는 삼국 이전의 배경사가 아닙니다. 부여사는 바로 삼국사의 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여를 복원하면 단군 조선과 삼국 사이의 단절이 사라집니다. 또한 부여를 복원하면 신라 고구려 백제의 건국 신화가 서로 연결됩니다. 또한 부여를 복원하면 만주와 한반도는
하나의 역사 무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특히 북부여는 그 연결 중심입니다. 따라서 이 북부여는 당군조선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고두막환과 고무서를 통해 삼국 건국 계보로 이어지는 핵심 고리입니다. 이 고리를 놓치면 삼국은 분리된 세 나라가 되고, 이 고리를 붙잡으면 삼국은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진 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부여사는 한국 고대사의 잃어버린 허리입니다. 그 허리를 다시 세워야 당군조선의 머리와 삼국의 몸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북부여의 등장은 당군조선 이후의 공백을 메우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해무소의 건국전성은 북부여가 하늘의 건의와 제천 왕권을 개성한 국가였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여는 당군조선의 기억과 왕통, 문화를 이어받은 후계 문명국이었으며, 또한 북부여, 동부여, 졸본부여는 부역의 세력의 분화와 이동, 그리고 재편을 보여주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역의 국가들은 제천 문화와 기막 군사 문화와 신성 왕권, 그리고 이동과 건국의 전통과 혈통과 계보 의식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통 문화는 훗날 신라 고구려 백제 건국 신화와 왕권 정통성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여사는 삼국사의 주변 배경이 아닙니다. 이 부여사는 삼국사의 뿌리이며, 북부여는 당군조선과 삼국을 잇는 결정적 다리입니다. 이제 이 다리 위에서 고두막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무너진 당군조선의 기억을 다시 세우고 흩어진 조선 유민을 모아 새로운 빛을 밝힌 인물이며, 그가 바로 잊혀진 진짜 동명왕 고두막한입니다. 네, 다음 편은 제6부 고두막한의 잊혀진 진짜 동명왕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